예년에 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변별력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제대로 준비해 놓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토즈 아카데미 신윤진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에 연대와 고대의 입시의 변화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중요해진 것,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연대와 고대는 매년 별로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은 한 해에서도 실제로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이런 점 때문에 그 변화에 민감하게 캐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전년도에 있었던 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갔던 거에만 기반을 해서 입시 지원을 한다면 사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연대와 고대는 어떻게 보면 서울대와는 약간 다르게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도 괜찮은 학교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연세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세대의 생기부 전형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교과형, 종합형, 그리고 마지막에 특기자 전형까지요. 이 중에서도 변화가 없는 것, 특기자 전형은 변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추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와 그리고 활동우수형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 이 두 개에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고요. 그 약간의 변화 때문에 유불리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추천형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추천형은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인원이 조금 줄어든 학과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추천형에서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면접의 퍼센트가 40%에서 30%로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단계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입니다. 5배수나 뽑아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쟁률이 5배수가 안 되는 과들도 있기도 했고요. 많아봤자 7대1, 8대1 정도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1차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합부를 결정해주는 요소들이 면접에서 많이 나왔던 게 추천형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최저도 없잖아요. 물론 30%도 작지 않은 퍼센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40%와 30% 차이에는 10%의 차이나 있죠. 이 말은 뭐냐? 작년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내신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추천형을 최종까지 합격했어? 그럼 나도 올해 한번 써봐야지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올해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고 가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맥락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추천형 전형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우수형은요.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학과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가장 큰 변화 1차의 배수가 3배수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2.5배수 내외라고 쓰여져 있었고요. 물론 3배수까지 뽑는 학과들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3배수로 요것을 고정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 한번 요거 생각을 해보세요. 뽑는 인원도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1차 배수까지 늘었다. 그러면 1차에서 뽑아줄 수 있는 학생들의 카파시티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뽑히는 인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활동 우수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서류 평가가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연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착각 중에 하나가 활동 우수형도 연대는 내신으로 뽑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활동 우수형은 진짜로 활동 우수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의 구성 자체가 얼마나 종합에 어울리는 생기부냐, 세특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창체로 얼마나 잘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1차에 뽑히지 못할 내신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 뽑히고 그리고 최종까지 합격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은 전형이에요. 그런데 올해 1차 배수도 늘었고 뽑는 인원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활동 우수형은 어떤 게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서류의 변별력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특과 창체를 어떻게 기록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결국에 연대에서의 추천형이나 활동 우수형 둘 다 서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추천형은 내신의 중요성이, 활동 우수형은 세특과 창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서 작년에 갔던 선배들 대비해서 볼 때 이 부분을 꼭 해석하고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국제활동 우수형 있죠? 하스. 특목고 학생들이요. 여기를 좀 쉽게 보고 지원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마디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요. 하스 전형을 1차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특목고 학생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하스는 영어도 영어지만 수학 성적 많이 봐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 자체가 굉장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한 세특의 기록들이나 창체의 활동들 그리고 과학과의 융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두드러지지가 않으면은 하스에서 좋은 성적 받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본인이 영어나 외국어의 강점이 크다라고 하면은요, 특기자 지원하세요. UD. 오히려 여기가 최종적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고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고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뀐 학교예요. 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 이 둘 사이에 복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대는 많이 쓰면 3개까지 쓸 수 있었어요. 계열 적합형까지. 하지만 올해는 복수 지원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신만 가지고서 당락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학교 추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서류 평가의 20%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고대의 학교 추천은 교과이긴 하지만 동시에 종합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무시하고서 지원을 하면은요, 아무리 내신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적이 뒤집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대의 학교 추천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정말 최소한이더라도 서류에 대한 기록들을 꼭 생기부에다가 남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합격할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다가 올해는 수능 최저 조건도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변별력은 어디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서류 20%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거 생각하고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표를 한번 보세요. 1차 인원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면은 사실 인원을 많이 소화하는 데는 그렇게 줄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늘어난 곳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 학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여기를 지원을 할 때, 이런 학과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요, 과연 내가 여기를 쓰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들 한번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선배들은 분명히 1차에 합격을 하고 2차에서 최저에 맞춰서 갈 수 있었지만 올해는 1차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고대는 누구한테 굉장히 유리했느냐? 정시를 준비하던 학생들한테 유리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정시를 준비하던 학생이 서류를 잘 꾸며놓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1차에서 워낙 많은 인원들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1차만 통과된다면 최저 조건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전형이 학업 우수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1차의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런 전략으로 갔었던 학생들, 내가 학종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고대를 쓰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안 되게 될 수도 있다. 요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고대에서는요, 학교 추천을 생각을 하든 아니면 학업 우수형을 생각을 하든 최소한의 생기부에 대한 기록들, 세특에 대한 생각들, 요것들은 꼭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대에 남은 하나 더 전형이 있죠. 계열적합형. 이거는 아주 기회의 땅이 됐어요. 특히나 특목고 학생들한테 기회의 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는 없죠. 인원도 더 늘어난 데다가 면접의 변별력도 더 커졌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대의 계열적합형은 진짜로 계열적합, 흔히 말하는 전공적합의 좀 확장 버전이죠. 거기에 잘 맞춰진 학생들이 1차에 통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내신이 상당히 높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적합의 1차에서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원을 잘못하면 그런 꼴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서류에서의 전공적합성, 계열적합성이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 꽤 많이 생기는 전형입니다. 특히나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이런 점으로 인하여서 계열적합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서울대와 연대 같이 페어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맞추지 않고 계열적합형만 내가 다른 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은 꽤 있다는 거 생각하고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고대의 계열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문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특목고 학생들은요, 한번 본인의 전공 적합성을 믿고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충실히 한번 서류를 꾸려보세요. 충분히 내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와 고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도 연고대의 중요 포인트, 서류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예년에 비해서 서류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변별력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대로 준비해 놓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이 서류에 대한 준비 충실히 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 크게 혼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약간 쉬어가고 싶겠지만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조금만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들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